자,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취득 실기 1회차 2교시 수업입니다. 1교시 때는 우리가 스케치를 해봤는데요. 스케치 플레인을 활용해서 스케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스케치 플레인 없이는 스케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솔리드 모델링에서. 최소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 플레인 또는 아니면은 이런 기존에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은 스케치 플레인이나 이제 오브젝트를 활용해 가지고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조건이 있는데 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즉 면이 곡면이면은 절대로 스케치 플레인으로 쓸 수가 없어요. 무조건 평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휘어져 있는데 어떤 오브젝트를 스케치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고 싶다든지 그러면은 프로젝트나 어떤 다른 명령을 쓰지 않는 한 우리가 이렇게 스케치로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안 됩니다. 무조건 평평해야 돼요. 그릴 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스케치를 할 때는 무조건 평평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스케치 플레인이라는 거를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취소는 어떻게 하죠? 취소하고 이제 다른 오브젝트를 그리겠다. 그러면 컨트롤 Z를 눌러서 언두를 해주시면 돼요. 컨트롤 Z 이렇게 아까 했던 작업을 하나씩 스텝별로 취소해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순간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필기 교육 때 설명드렸던 게 우리가 어떤 이제 3차원의 형태를 만들려면 반드시 순서가 있는데 스케치가 있어야 되고 스케치를 이렇게 전개를 시켜서 솔리드로 된 덩어리의 오브젝트로 바꾸고 그거를 모디파이를 해서 변경을 한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를 찾아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예제로 제가 보여드렸던 게 이런 좀 쉬운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계속 요 과정만 반복을 하시면은 좀 복잡해 보이는 형태도 얼마든지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잠깐 반복을 해보면 계속 어떤 평면적인 형태를 전개를 해가지고 전개를 해서 이제 이런 형태도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그때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필기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이 모델링이라는 거는 기능사 모델링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지금 여기 보이는 형태를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면도를 먼저 그려도 되고 우측면도를 먼저 그려도 똑같은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그리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빨리 그릴 수 있느냐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모델링 하다가 설사 방향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굳이 다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위치에서 또 수정을 통해 가지고 깎아낼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잖아요. 이 솔리드 모델링이. 그래서 다 원하는 형태를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빨리 우리가 머릿속에서 어떤 과정으로 이 형태를 만들 거냐를 정해서
그 순서대로 모델링을 하면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모델링 할 때 스케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히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스케치 플레인과 히스토리를 설명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스케치를 할 때 주의할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스케치를 처음에 시작할 때 뭔가 이렇게 클릭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분 같은 것도 클릭되어 있으면 선분이 평면에 있었다. 그러면 그게 스케치 플레인 역할을 해서 선택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게 스케치가 그 플레인에서 시작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나면 빠져나오면 빈 스케치 명령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워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명령어가 많이 이렇게 누적이 되면 어디에서 내가 어떤 명령을 했는지가 좀 헷갈려요. 예를 들면 스케치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 이 모델링도 보면 스케치가 되게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내가 이런 명령을 했는지 빨리 찾기가 이렇게 비어있는 명령어가 생기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필요한 명령어를 실행을 했다면 지워버리는 거를 제가 권해드릴게요. 나중에 헷갈려요. 자, 그래서 크리에이트 스케치 이거 누르시기 전에요.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키보드에 ESC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져 있다면, 키보드에 ESC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딱 취소되잖아요. 그래서 ESC를 이렇게 누르고,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누르면, 이제 스케치 플레인을 선택하는 스텝이 바로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바닥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스케치를 그리는 대표적인 명령어 라인이 있었고요. 선분은 그리는 거고, 렉탱글은 정사각형, 서클은 원, 아크는 호, 네, 폴리곤은 다각형. 자, 엘립스는 이제 타원이고요. 네, 슬롯은 별로 쓸 일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장공인 형태를 만드는 건데 시험 볼 때도 별로 권해드리진 않을게요.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근데 모델링 좀 빨리 하는 규칙에 의해서 다른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기능사 모델링 할 때, 예제 모델링 할 때 한번 보죠. 자, 스플라인은 이제 자유곡선이고 시험 볼 때는 아마 쓰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텍스트는 시험 볼 때 쓰죠. 네, 이제 텍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미러나 서큘러 패턴이나 렉탱귤러 패턴 이런 거는 미러는 이제 스케치를 대칭으로 새로 생성시켜 주는 거고 네, 패턴은 이제 규칙에 의해서 반복시켜 주는 건데요. 역시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쓰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스케치 디멘전이 있죠. 워낙에 자주 쓰니까 제가 알파벳 D로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치수를 붙일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크리에이트에 가서 디멘전을 선택해가지고 치수를 이렇게 붙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시험 볼 때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키보드에 단축키로 D키를 누르시면 돼요. 디멘전의 약자인 D를 누르면 바로 치수로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치수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D키로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스케치에도 모디파이가 있긴 있어요. 내가 그려놓은 스케치를 이제 고치는 거죠. 이렇게 고치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메뉴는 시험 때는 쓸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링 할 때 이제 규칙이 있는데 스케치는 최대한 단순하게 그래야 모델링 빨리 할 수 있어요. 스케치는 최대한 단순하게 하고 그
어떤 연산에 의해서 얻어낼 수 있는 형태들이 있죠. 예를 들면 사각형도 그냥 자동으로 어떤 15라는 값을 입력하면 어떤 규칙에 의해서 형태가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필렛 같은 걸로 어떤 형태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낸다. 자, 조금 쉽게 보죠. 네, 필렛으로 모서리를 이렇게 라운드로 만들 수 있는데 이 형태는 사실 스케치를 우리가 할 때 사각형을 그리고 모디파이의 필렛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게 편한 것 같으세요? 자, 왼쪽은 사각형만 그리고 자, 왼쪽은 사각형만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한 다음에 필렛을 했죠. 히스토리를 보시면 이제 3단계 명령을 했잖아요. 이렇게. 자, 오른쪽은 네,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저기를 안 해도 돼요. 필렛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끝나잖아요. 스케치 한번, 익스트루드 한번 하고 끝났죠. 그래서 히스토리 숫자만 보면 왼쪽이 더 오래 걸릴 것 같고 오른쪽이 더 빨리 모델링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오른쪽의 방법을 쓰지 않고 왼쪽의 방법을 항상 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치수로 붙여야 되는데 치수로 붙여보시면 네, 이렇게 붙이고 여기 붙이고 여기 또 붙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붙이게 되고 여기는 이제 좀 비교적 단순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나 시간적으로 그렇게 차이는 없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험 문제 잠깐 예를 들면은 4번 같은 거 보시면 이거를 스케치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되게 골아픕니다. 그러니까 라운드가 탄젠트하게 두 개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그리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속에 가서 지금은 이제 탄젠트 뭐가 있지만 탄젠트를 주거나 탄젠트를 주고 요 중심축의 위치가 이제 변해요. 다중으로 필렛을 해놓으면. 그래서 이 중심축의 위치를 어떤 기하의 규칙에 의해서 고정해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형태 같은 경우 보시면. 그래서 또 지금은 제가 모서리 하나만 라운드로 돌리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보시면 라운드가 되게 많습니다. 이 사각형 안에 라운드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개를 다 스케치한 다음에 그 치수로 붙여주기에는 너무 번거로워요. 그냥 필렛 명령으로 한꺼번에 하는 게 절차상 편하거든요. 여기서 다 라운드를 줘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그냥 찍는 게 일이 편하거든요. 보시면. 이게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스케치로 가가지고 이거 지우고 이렇게 해서 필렛을 자, 한번 클릭하는 거 보세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자, 그리고 치수 안 똑같죠?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꼴로 얘랑 이꼴이고 자, 요거죠. 바로 못 붙이죠. 디멘전으로 붙이고요. 이거랑 이꼴이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일이 많죠. 그게 왜 그러냐면 스케치까지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실 이 모델링에서 스케치가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스케치 이후의 과정들은 다 규칙입니다. 그냥 우리가 규칙을 주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전개해라.
얘는 어떤 치수에 의해서 어떻게 동그래져라, 어떤 거는 이제 못따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규칙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의 과정들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자동이라는 거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형태. 스케치는 아니죠. 매뉴얼하게 우리가 다 수동으로 뭔가 막 이렇게 그려야 되죠. 그래서 어떤 게 편하겠어요? 일할 때. 당연히 자동으로 되는 모델링 과정이 더 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는 어떻게 해요? 최대한 그냥 단순한 것만 그리고 넘어가는 걸 규칙으로 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려서 고쳐다 써라. 익스트루드해서. 자, 요거 지우겠습니다. 네, 딜리트로. 네, 여기에서 여기까지 우클릭 딜리트 다 지웠어요. 요거 왜 안 보이죠? 네, 눈이 꺼져서 그렇죠. 자, 우리가 스케치하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데 바로 더블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닥 이런 식으로. 자, 실기 강의에서는 이런 거로 다 설명을 해요. 이게 중요해요. 필기 때는 그냥 이게 어떤 명령이다 이렇게 알면 끝나지만 실기 때는 빠른 속도로 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뭘 눌러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고 이런 작업을 알아두는 게 그런 작업 관련된 절차나 명령을 다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설명하는 건 되게 간단하죠. 그냥 스케치 플레인을 잘 찾으셔가지고 치수 붙여서 모델링 하는 건데 다른 조작에 대한 설명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하셔야 돼요. 집에서 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보니까 뭐 별 내용은 없다. 직접 하면 안 그렇거든요. 그럼 다 알겠는데? 별로 안 어려운데? 절대 안 그래요. 나중에 시험 보시면. 그래서 이거 지금 수업으로 하는 거 잘 따라서 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은 그 명령을 했던 그 순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요것도 돼요. 스케치 2번인가 본데요, 이게. 요거를 따닥 하면은 그래도 그 순간으로 갈 수 있어요. 편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 예전에 한번 해봤지만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자, 라인으로 사각형 한번 그려보시고. 자, 지금 저는 이제 스냅에서 그렸어요. 그리고 렉탱글로, 네, 이건 지우고 할게요. 자, 라인으로 하고, 순서대로 렉탱글로도 한번 그려보고, 자, 순서대로 쭉 해봅니다. 아크, 센터 다이아미터 아크니까 가운데 찍고, 파이 값만큼 드래그해서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크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해보셔도 되는데 별로 쓸 일이 아크를 직접 그려서 쓸 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네. 그냥 원을 그려서 잘라다 쓰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거. 그리고 폴리곤, 네, 폴리곤도 뭐 원 그리는 거랑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폴리곤은 그릴 때 입력하는 값이 두 개가 나왔어요. 지금 다른 거는 다 입력하는 값이 하나거든요. 요건 두 개인가요? 자, 입력하는 값이 두 개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동영상 강의 때는. 자, 탭 키를 누릅니다. 키보드에 탭을 누르면 다음 치수를 입력하는 칸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에 폴리곤 첫 번째 명령 누르시고 똑같이 누를 수 있는데 폴리곤은 다각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입력 값이 이 파이고요. 네, 파이입니다. 입력해 보시면 10. 그러면은 파이가 아니라 반지름. 네, 죄송합니다.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네, 치수 잠깐 붙여볼게요. 저도 치수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감이 없네요. 폴리곤하고 네, 5 입력할게요. 네, 반지름이죠. 네. 자, 그리고 입력할 때 보면은 숫자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탭 키를 누르면 네,
숫자가 정수가 하나 보이는데 이거는 뭐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몇 각형의 도형을 그리느냐에 대한 옵션이죠. 8이라고 치면 8각형, 16이라고 치면 16각형이 됩니다. 8, 또 8각형이 되고 이렇게. 자, 그리고 네, 요거 타원 눌러볼까요? 네, 타원은 3번 클릭하셔야 돼요. 중심점 한 번, 가로축, 반지름, 지름, 뭐 반지름이든 직경이든 한 번, 상하의 네, 직경 또 한 번, 이렇게 3번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타원을 그릴 수 있고, 자, 슬롯은 장공의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클릭하고 네, 2번 클릭해서 선을 그리면 네, 바로 이렇게 쭉 우리 이 절삭 가공을 할 때 날물이 진행하는 모양인 거죠. 네, 그래서 치수를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긴 장공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슬롯이라고 하고요. 네, 텍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거 시험 때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때 이제 그 연번 입력하는 모델링에 보시면 연번을 입력하는 명령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번호 있죠. 네, 시험장 가시면 수험 번호 말고 비번을 또 줍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새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제출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출력물이 누구 건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연번을 새겨가지고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쓰셔야 되는데 크리에이트에 있습니다. 텍스트 누르시고 써봅니다. 자, 텍스트 입력하기 위해서 텍스트 박스를 하나 그려야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드래그가 아니라 2번 클릭이네요. 클릭하시고 숫자 우리 시험장에서 쓸 연번 한번 입력해 보죠. 자, 그리고 폰트가 그 벡터 상태로 된 폰트면은 전부 다 선분으로 쓸 수 있어요. 그 윈도우에 있는 폰트를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간혹 이제 텍스트, 저 이미지로 된 폰트가 있는데 그런 거는 네, 벡터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대개는 다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모델링에서 깨질 수 있거든요. 기능사 실기시험 볼 때. 그러니까 유명한 폰트 쓰세요. 네, 저는 이제 네, 지금 보시는 네, 폰트를 좀 굵게 해서 쓰는 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폰트가 있는데 그냥 고딕이나 우리가 많이 보던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쓰시고 명조체 같은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폰트를 잠깐 볼게요. 고딕은 이렇게 딱 수직으로 생겼는데 바탕체? 네, 이런 거는 시험 볼 때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높이를 10mm면 이렇게 작게 한 건 아닌데 우리 이제 그 출력 때 배우겠지만 노즐이 보통 시험장에 있는 프린터의 노즐이 0.4mm거든요. 그래서 0.4mm 굵기로 한번 막대기 하나 그려볼게요. 네, 요 정도예요. 너무 작게 그렸다. 얘를 좀 키워서. 자, 요 정도 굵기로 필라멘트가 이렇게 쭉 토출이 되는데 폰트가 요 노즐의 사이즈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생략돼 버려요. 출력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폰트를 쓰시면 안 되고 무조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굵어야 된다. 네, 그리고 형태가 복잡하면은 출력이 깨끗하게 안 될 수 있잖아요. 되게 작게 출력하기 때문에 시험 볼 때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생긴 폰트 위주로 하시고 높이는 아마 한 8mm 언저리 정도 되실 거예요. 보시면. 네, 그래서 이렇게 글자도 하나 써놓습니다. 미리. 자, 그리고 네, 미러 해볼까요? 네, 미러. 여기 밑에 몇 가지 기능들을 좀 해볼게요.
서큘러 패턴과 미러 다 이 복사하는 거예요. 미러는 이제 대칭되게 복사. 서큘러 패턴은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형태로 이제 복사. 렉탱귤러 패턴은 가로, 세로로, 그러니까 5하고 열에 맞춰서 복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각형을 하나 그린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크리에이트에서 뭘로 할까요? 네, 렉탱귤러 패턴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누르고 오브젝트는 요거 다 선택해야죠. 방향은 네, 일단은 방향은 자, 전체 치수 가지고 이제 입력을 한다고 해놨는데 네, 방향은 요거네요. 요거 그래서 화살표로 이렇게 한번 당겨 보세요. 이렇게 자, 보니까 방향은 이제 요로 할 수도 있고 요로 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여기가 전체 치수 요 시작점에서 끝나는 지점의 치수 20mm. 자, 요거는 이제 개수네요. 그렇죠? 뭐 5개다. 50mm에 5개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 이제 가로로 배열을 해본 거죠. 세로는 어떻게 할까요? 네, 세로도 당연히 되겠죠. 요 방향도 되겠죠? 요 방향도 화살표로 이렇게 당겨 보시면 자, 20mm로 아래쪽이니까 이제 마이너스예요. 4개 만들어라. 2개만 해라. 개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퀀터티가 뭐예요? 수량이 되겠습니다. 가로 5개, 세로 3개를 복사해라. 이런 명령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도 잠깐 제가 모델링 할 때 팁을 말씀드리면 스케치에서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스케치에서는 최대한 단순하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직접 뭔가 입력해야 되니까. 왜 이거를 여기서 안 하냐면 나중에 그 모델링 명령에 가면 자, 크리에이트의 패턴이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이 패턴에서 내가 했던 명령을 통째로 패턴으로 복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로 사실 구멍 뚫을 거였다 그러면 하나만 네모 그리고 구멍을 뚫은 다음에 얘를 크리에이트에 가서 그 명령어 자체를 반복시킬 수가 있어요. 더 편하게. 그래서 굳이 이 스케치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네, 제가 보여드리긴 했는데 크리에이트에서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명령어, 피처를 반복시키는 명령어로 나중에 쓰지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케치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작업들 위주로만 합니다. 처음에. 자, 그래도 볼게요. 네, 모디파이 잠깐 가서 우리 라인으로 별 하나 그리죠. 모디파이를 보려고. 별로 이렇게 한붓 그리기로 이렇게 쭉 한번 이어보세요.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별이 됐고 갇힌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하늘색으로 보이죠. 네, 지금 영역이 6개입니다. 뿔자리가 5개고 가운데가 하나 있어서 6칸으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자, 모디파이에 가시면 재밌는 거 만들어 보죠. 우리 모디파이에 가시면 자, 필렛하고 챔퍼가 여기도 있네요. 우리 그 솔리드 모델링 할 때 모디파이에 있었죠. 여기 보시면 모디파이에 필렛 챔퍼가 있었잖아요. 이게 또 있네요. 여기도. 역시 필렛 챔퍼를 여기서 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죠. 가급적 여기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복잡해진다고.
단계가. 챔퍼는 아시겠지만 이제 못따기예요. 여기도 되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스케치에서 조금 쓰는 명령어가 하나 있는데 안 쓰셔도 되지만 좀 복잡하잖아요, 별이. 그래서 트림은 좀 합니다. 트림 한번 해보세요. 트림 누르고 트림이 오토캐드의 트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겹쳐진 선분을 잘라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오각형을 클릭을 5번을 해보시면 별의 선분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데, 보시면 부속이 생겼죠? 이 두 선분이 원래 같은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부속 중에서 요게 생겼네요. 요거 코리니어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해 나가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 원본 그대로 두셔도 돼요, 사실은. 자, 그리고 기능을 계속 배울 거니까 또 해보죠. 자, 모디파이에서 옵셋 한번 해보세요. 옵셋으로 이 별을 클릭해서 우리 별 모양으로 된 펜던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D라고 아까 설명드린 디멘전이에요. 우리 몇 개만 치수로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D를 눌러서 선분을 클릭하셔도 되고 클릭하고 치수 입력하고 엔터예요. 이 치수 그대로 쓰겠다 그러면 엔터만 쳐놓습니다. 일단 자, 클릭 엔터 이렇게 엔터. 자, 동그라미로 가서 해보죠. 파이 입력해 볼게요. 클릭. 자, 엔터. 쉽죠? 자, 우리 슬롯에 가서 라운드에다가 클릭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네, 파이가 아니라 정원, 이렇게 완전한 360도 원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표기가 반지름으로 되죠? R 값이 표기됩니다. 반지름하고 직경의 차이 아시죠? 반지름은 요 중심선에서 바깥 선분까지 길이고 직경은 그 바깥 선분 끝에서 끝까지의 길이가 되는 거죠. 자, 치수로 붙여봤고요. 자, 이번에 각도를 해볼게요. 자, 요 선분, 각이 다른 선분 두 개를 클릭하면 각도를 입력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오버 컨스트레인이래요. 과잉 구속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일단은 OK를 하면 3조 치수로 붙여져요. 왜 과잉 구속인가요? 근데 이게 정다각형이라 한 변의 각도가 다 똑같은 다각형이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구속은 제가 찾을 수가 없거든요. 다만 크기를 이렇게 바꿔보면 선분의 길이가 같은 걸로 봐서는 퓨전에서 요 다각형이라는 구속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는 없죠. 요 구속 조건에는 없는데 다각형이라서 그런 것 같고 요거를 지워보면 그러면은 구속이 사라지네. 그렇죠? 우리가 그 필기 공부할 때 구속에 대해서 배웠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던 구속 조건도 보였습니다. 다각형이라는 정다각형이라는 정팔면체인 거죠. 지금 조건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각도를 붙이려니까 치수가 3조 치수가 됐죠. 괄호가 젖은 거죠.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더블 클릭해서 치수를 입력하지는 못해요.
이런 것들은 더블 클릭해서 치수를 이제 고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키보드로 이렇게 고쳐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디멘전, 크리에이트의 디멘전 해봤고요. 모디파이에 필렛, 챔퍼, 트림, 옵셋 이렇게 해봤습니다. 브레이크는 뭐 이렇게 포개진 면을 이렇게 잘라주는 거겠죠? 하나의 면이었다면 분절해 주는 거 많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해봤고요. 구속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다시 설명드리면 이 빗자루 모양이 뭐였죠? 네, 수평의 조건, 그러니까 호라이즌탈이라는 조건이고, 자, 요거는 버티칼, 수직의 조건, 그쵸? 그리고 요건 뭐예요? 히읗자 비슷한 거는 구속에서 여기 있죠. 어디 있어요? 탄젠트. 탄젠트 어디 갔어요? 진짜 안 보이네? 아, 여기 있다. 세 번째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성분의 모서리가 서로, 그러니까 모서리가 없이 만나는 조건, 부드럽게 만나는 조건을 뜻합니다. 이 꼴은 뭐예요? 이 꼴이 아니죠. 요거는 평행 조건. 요거랑 평행하다. 네, 이 꼴은 같다라는 조건이죠. 등호. 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는 만약에 우리가 구속을 줄 일이 있다면 쓰는데 뭐 이퀄이라든지 아니면 수평수직, 네, 코인시던트 이제 선분끼리 붙는 거죠. 네, 이런 조건들은 쓰고 생각보다 별로 안 씁니다. 시험 볼 때 보면은 시험 문제 스케치를 보면 생각보다 치수는 참 열심히 입력하실 거예요. 치수는 열심히 입력하시는데 디멘전으로 키보드에 D키를 눌러서 입력하시는데 조건을 줄 일이 없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제 이게 몇 번이죠? 4번 문제에 스케치를 보고 이거 탄젠트로 막 그려야겠다 막 고민하는데 이거 저희 선생님이 이제 강의해 주시겠지만 절대 그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고생해요. 그거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딱딱 각지게 해서 필렛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별거 아닌 형태입니다, 이거. 네, 그래서 딴 것도 쭉 보시면 막 라운드 들어가 있고 해서 막 고민하는데 선분 그리고 뭐예요? 필렛 그리고 아니죠. 선분 두 개를 그려야 필렛 할 수 있죠. 필렛하고 요 위치 입력해서 선분 그리고 각도 알아보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그리면 절대 안 되죠. 큰일 나죠. 그게 아니라 큼직큼직하게 그리는 겁니다. 네, 이런 형태는 이를테면 스케치할 때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어, 위에 동그라미가 하나가 있네. 네, 동그라미 그리지 말고 뭐 이렇게 그려도 돼요. 네, 그냥 편하신 대로 그리십시오. 편하신 대로. 이렇게 그려도 돼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필렛으로 이렇게 깎는 거죠. 모델링에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네, 모델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기서 해야죠. 익스트루드를 한 다음에 모디파이에서 해야죠. 제가 스케치 복잡하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죠? 떨어집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자, 그래서 일단 스케치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고 피니쉬 스케치를 하는데 실제 시험이라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된 게 없어야 돼요. 하늘색으로 됐다는 건 구속이 안 돼서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멘전으로 원래는 여기 치수랑 여기 치수를 잡아줘야 까매져요. 완전 구속이 된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게. 이러면 까매져요. 왜? 이 0점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위치가. 원래는 시험 볼 때는 이렇게 까매지도록 완전히 구속이 되게 해서 피니쉬 스케치를 누르시면 더 좋습니다. 우측 아래에 피니쉬 스케치 있죠? 요거 누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케치를 여러 번 했죠. 원래 우리가 실무를 한다 치면 스케치를 한 번에 하나씩 그려야 돼요. 명령 한 번에 하나씩. 근데 지금은 강의 때문에 보여드리느라고 이렇게 스케치를 여러 가지를 하게 됐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놓으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거를 내가 지우겠다 그러면 명령어를 지우면 되는데 지금은 이 스케치로 가서 뭔가를 지워야 돼요. 이렇게 지워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좋지가 않아요. 나중에. 왜냐하면 모델링을 막 하다 보면 어떤 명령이 다른 스케치에 구속이 돼 있거나 그런 경우가 참 많아서 지우면은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스케치는 이 선분에 구속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먼저 했던 스케치를 요거죠? 요거를 모르고 지운다면 요 스케치도 고칠 수 없이 바뀌어요. 이렇게 노래져요, 보면 색깔이. 그래서 이 모델링이라는 게 히스토리의 누적이죠. 어떤 내가 했던 명령어 단계가 누적이 돼서 지금 우리가 보는 형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스케치를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강의하면서 시간 관계상 제가 한꺼번에 그렸어요. 보여드리려고 그 다음 명령을. 자, 그래서 10분 쉬셨다가 3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